Wars are fought with weapons, but they are won by men. We are going to win this war because we have the best men. And because they are going to get better.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는 케바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자 MCU 페이지 1의 5번째 작품으로 캡틴이 첫 활약을 펼쳤던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또 다른 캐릭터 울버린과 같은 시기 강제 수용소에서 탄압을 받고 있던 매그니토가 카메오로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지금은 엑스맨 캐릭터들이 마블에 등장하는 것과 달리 당시엔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카메오 출연이 취소되었고 비슷하게 네이머도 원래 카메오로 등장시킬 계획이었으나 각본 수정 과정에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미국 탐사대원들이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캡틴을 발견하는 걸 보여주면서 시작되는데요. 이는 당연히 영화 후반부 캡틴이 폭탄이 들어있던 비행기를 바다에 빠뜨리면서 희생했기 때문인데 재밌게도 엔드게임 삭제 장면을 보면 Yeah, I've been meaning to ask, why did you have to crash the plane anyway? Bombs on board. Bombs on board. And you couldn't have jumped out of the plane before you crashed it? 평소엔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잘만 뛰어내렸던 캡틴에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Was he wearing a parachute? No. No, he wasn't. 그땐 왜 그랬냐? 라고 의문을 표하는 로디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라는 표정의 캡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팬들 사이에선 원래도 캡틴은 숨 안 쉬는 로봇한테 목 조르기를 시전하고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생각이 들 땐 캡틴 아메리카가 로봇의 목을 조르려고 한 것을 기억하세요. 전기로 작동하나봐 라는 명언을 하는 등 What's it look like in there? It seems to run on some form of electricity. Well, you're not wrong. 허당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개연성엔 딱히 문제없다는 추세입니다. 여튼 이후 영화는 과거 시점으로 변경되고 노르웨이 텐스베르그에 있는 한 신전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텐스베르그라는 장소는 과거 토르 1에서 오딘의 군대와 서리거인들이 전투를 펼쳤던 장소 노르웨이의 텐스베르그로 후에 아스가르드가 파괴되면서 토르가 뉴 아스가르드를 세운 장소 역시 바로 이 노르웨이의 텐스베르그입니다. 레드스컬이 텐스베르그에 숨겨져 있던 보물 테서렉트를 발견하면서 말한 이 대사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 1편에서 사막에서 성게를 찾고 있던 히틀러를 언급하고 있는 이스터에그로 이는 영화의 감독 조 존스턴이 과거 인디아나 존스 1편의 시각효과 담당자였기 때문에 넣어놓은 이스터에그였다고 합니다. 외소하던 시절에 캡틴이 골목길에서 불량배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던 장면에서는 캡틴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명대사 I can do this all day. I can do this all day. I can do this all day. Yeah, I know.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와 캡틴이 옆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방패 삼아 들고 있는 즉 이후 캡틴이 사용하게 될 그를 상징하는 무기 원형 방패에 대한 복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스티브는 버키 덕에 위기에서 벗어나고 버키는 스티브를 위로할 겸 그를 스타크 엑스포로 데려가는데요. 이때 스타크 엑스포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던 이 마네킹은 불꽃을 상징하는 히어로 휴먼 토치에 대한 이스터에그로 단 이 휴먼 토치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2대 휴먼 토치 조니 스톰이 아니라 1대 휴먼 토치 혹은 원조 휴먼 토치라 불리는 짐 해먼드에 대한 이스터에그입니다. Few short years, your automobile won't even have to touch the ground at all.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가 엑스포에서 선보였던 반중력 자동차는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후에 마블 드라마 에이전트 카터와 에이전트 오브 실드를 보면 결국 하워드가 반중력 자동차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거리로 가득했던 스타크 엑스포처럼 우리들도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익스프레스 VPN입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105개국 중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해당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일례로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경우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는 작품이지만
You're going to take someone's eye out. 익스프레스 VPN 어플을 켜신 후 일본으로 클릭 한 번으로 연결하고 다시 넷플릭스 새로 고침을 하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가 등장하죠. Well done! See here, everyone. Miss Granger's done it.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홀루, BBC 아이플레이어 등등 위치에 따라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원래라면 볼 수 없는 수천 개의 더 많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 TV 등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한 계정으로 동시에 8개의 기기까지 연결이 가능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스프레스 VPN으로 더 많은 콘텐츠들을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 expressvpn.com/nerdbe저를 클릭하시면 49% 할인된 가격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3개월 추가 무료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영화의 히로인 패기 카터 역의 후보 배우로는 키이라 나이틀리, 앨리스 이브, 그리고 에밀리 블런트가 고려되었으나 오디션에서 헤일리 애드웰의 연기력을 본 마블은 결국 그녀를 패기 카터 역으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하나 재밌는 건 영화 속 스티브가 수류탄에 몸을 던지는 장면은 스티브가 왜 슈퍼솔저로 선택되었는지, 왜 그가 어벤져스의 리더인지를 상징하는 명장면인데, 이때 자세히 보면 스티브와 더불어 패기 역시 수류탄을 향해 몸을 던지고 있는, 즉 거리 때문에 스티브가 먼저 수류탄을 덮친 것일 뿐 패기 역시 스티브와 똑같이 희생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왜 그녀가 멀티버스에선 캡틴 카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could do this all day. 참고로 TMI지만 영화의 부제인 퍼스트 어벤져라는 이 호칭은 현재까지 MCU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언급되었는데, Captain Carter, First Avenger. 그건 다름 아닌 캡틴 카터를 소개할 때였습니다. 스티브가 슈퍼솔저 헬청과 비타레이 광선을 맞고 슈퍼솔저로 거듭나는 장면에서 지렸다. 패기가 스티브의 몸에 How do you feel? You look taller. 잠깐 손을 대는 장면은 대본엔 없었던 헤일리 애드웰의 애드립으로 인터뷰에 의하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스티브가 첫 미션에서 총알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택시 문을 방패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앞서 쓰레기통 뚜껑과 마찬가지로 후에 캡틴이 사용하게 될 방패를 암시하고 있는 복선으로, 단 이전에는 방패의 원형 부분을 암시했다면 이번에는 방패의 그림, 별 모양 로고를 암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시 채권 홍보를 위해 캡틴이 무대 위에 섰을 때 입고 있던 쫄쫄이 복장과 카이트 실드형 방패는 코믹스 초창기 캡틴의 복장과 그가 사용하던 카이트 실드형 방패를 오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캡틴이 공연에서 히틀러에게 펀치를 날리는 모습 역시 캡틴의 코믹스 첫 만화책 표지를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만화책 표지는 영화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캡틴의 공연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모습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 후 캡틴에게 사인을 요청했던 이 여성을 연기한 배우는 가오갤에서 스타로드의 어머니 메러디스 퀴를 연기했던 배우 로라 헤덕인데요. 때문에 가오갤 개봉 당시 팬들은 스타로드의 어머니는 실은 초능력자였다, 혹은 시간 여행자였다 등의 가설을 내놓았는데, 이 사건은 이후 마블 측에서 캡틴에게 사인받던 이 여성은 스타로드의 외할머니였다 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으면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캡틴의 부대원 짐 모리타를 연기한 배우 케네스 최 역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피터의 교장 선생님 모리타 교장을 연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식 설정상 모리타 교장이 캡틴의 부대원 짐 모리타의 손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교장실에선 모리타 교장이 자신의 할아버지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CU 속 캡틴은 공식 설정상 어번데일 예술학교를 중퇴한 미대 출신인데요. 이는 원작에서 미대에 가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 때문에 가지 못했던 캡틴의 설정을 MCU가 반영한 것으로, 때문에 영화 속에선 마치 광대가 된 듯한 자신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낀 캡틴이 그림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을 때 그의 뛰어난 그림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수트를 직접 디자인한 것 역시 I had some ideas about the uniform. 그가 미대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디테일입니다. Personal friend, Captain America. Oh, there.
Captain America. 아니 없어요. 캡틴이 훈장식에 불참하는 장면에서는 I thought he'd be taller. 스탠리가 카메오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이때 스탠리 옆에 있던 이 배우는 70년대 캡틴 아메리카를 연기했던 배우 랩 브라운이 카메오로 출연한 것입니다. 하이드라의 과학자 아르님 졸라의 첫 등장씬에서 그의 얼굴이 렌즈 위에 떠있는 모습은 원작 속 아르님 졸라의 로봇 디자인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그가 급히 도망가는 장면에서는 원작 속 그의 로봇 설계도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메인 빌런 레드스컬은 원작에선 빨간색 해골은 가면이고 본인의 진짜 얼굴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반대로 영화판에선 평범한 인간 얼굴이 실은 가면이고 본인의 진짜 얼굴은 빨간색 해골인 것으로 설정이 변경되었는데요. 때문에 영화 전반부를 보면 이에 대한 복선으로 레드스컬의 귀 부분에서 얼굴 가면을 봉합해놓은 흔적과 얼굴 가면이 불편한 듯 얼굴을 만지작거리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의 배지에 피가 묻어 빨간색 해골이 되는 것과 일반 병사 3명이 힘을 합쳐도 못 열던 관을 혼자서 손쉽게 여는 모습, 그리고 레드스컬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던 화가가 빨간색 물감만 사용하고 있는 모습 역시 전부 레드스컬의 정체를 암시하고 있는 디테일입니다. 절벽 위에서 버키가 말했던 Remember when I made you ride the cyclone at Coney Island? Yeah, and I threw up. 코니 아일랜드에 있는 롤러코스터 사이클론은 후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코니 아일랜드에서 벌처를 무찌른 피터가 잠시 쉬고 있는 장면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전반부 깡말랐던 캡틴의 모습은 대역배우 리앤더 디니의 도움으로 연출한 것인데요. 대역배우의 얼굴에 트래킹 점을 붙인 뒤 촬영을 하고 이후 크리스 에반스가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연기를 펼친 뒤 CG로 대역배우의 몸 위에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을 합성해서 빼빼마른 캡틴의 모습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역배우 리앤더 디니는 영화 속 바텐더로 카메오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레드스컬의 얼굴은 배우의 얼굴에 실리콘으로 만든 빨간색 가면을 씌운 뒤 촬영을 하고 후에 CG로 보정 처리함으로써 연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 후반부 도망가던 레드스컬을 쫓아가던 장면에선 필립스 대령은 자동차에 있던 빨간색 버튼을 눌러 부스터를 발동시켜 레드스컬을 따라잡는데요. 재밌게도 이 빨간색 버튼은 필립스 대령을 연기한 배우 토미 리 존슨이 과거 출연했던 영화 맨 인 블랙에 등장했던 You remember the little red button? Yeah. Push the little red button. 빨간색 버튼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때 버튼 한 가운데에 쓰여있던 알파벳 K 역시 맨 인 블랙에서 그가 연기했던 캐릭터 에이전트 K를 의미하는 이스터에그였다고 합니다. You could have the power of the gun. I have seen the future, Captain. 아이러니하게도 레드스컬의 말대로 캡틴은 후에 진짜로 신의 힘을 갖게 되었고 레드스컬 본인은 국가 따윈 존재하지 않는 곳 보르미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캡틴은 폭탄이 들어있는 비행기를 바다에 빠뜨리면서 희생을 하고 시간이 흘러 패기는 스티브의 사진을 보며 그를 추억하는데요. 이때 뒤에 있던 문서 속에선 스티브의 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름답게 그의 생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입니다. 하워드 스타크가 스티브를 추적하던 장면에서는 그가 바닷속에서 테서렉트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때문에 아이언맨 2에서 토니가 하워드의 공책을 뒤척이는 장면을 보면 하워드가 바닷속에서 주운 테서렉트를 가지고 연구했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려 70년간 잠들어 있다 깨어난 캡틴은 라디오 속 경기 내용을 듣고 본인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눈치채는데요. 여기서 캡틴이 과거 이 경기를 관람했던 이유는 이 경기는 실제로 1941년 5월 25일 필라델피아 필립스 상대로 브루클린 다저스가 8대4로 승리한 명경기인데 캡틴이 다름 아닌 브루클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You got hard, kid. Where you from? Queens. Brooklyn. 깊은 여운을 남겼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You gonna be okay? Yeah. 사실 훨씬 더 긴 장면으로 계획했으나 How am I alive? We don't really know. Could be Dr. Erskine's formula, the extreme cold. 엔딩의 임팩트를 위해 축소시켰다고 합니다.